네, 오늘 시장 장 초반과 장 후반에 대한 분위기는 참 달랐습니다. 이 부분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분석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그리고 오늘 수요일장 안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과 장 후반 그리고 장 마감 직전까지 정말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펼쳐졌었던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 선방을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양 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출발 후에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21선을 회복한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의 흐름은 상당히 약했어요. 미국 시장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하락할 그럴 상황인가, 그리고 하락 전환했었다는 게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상승 마감한 게 다행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출발 후에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하긴 했는데 둘 다 음봉 마감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21선을 확실하게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장중에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이 전날 급등을 했죠.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요. 장중의 흐름은 수급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악화되면서 흐름이 좋지 못했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선물에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흐름이 좋을 수가 없겠죠. 특히 선물에서 매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장중 한때 8천 계약이 넘어갔었죠. 결국은 6천 계약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매도세였다. 그리고 어제도 선물에서 매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청산 차원의 매도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도 진입이 많았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대형주가 특히 약했어요. 지수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려고 하면은 대형주가 강해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대형주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은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강한 흐름 속에서도 대형주 지수가 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했는데도 대형주가 쭉 하락하면서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약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나마 상승 마감한 게 다행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적인 흐름이 좋았어요. 역시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수급적인 흐름도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종목들의 흐름도 좋았었고요. 코스닥도 대형주가 약한 흐름이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수가 상승했죠. 왜 그럴까요?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끌고 가는 게 대형주죠.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거의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강하거나 아주 약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반대로 나오면은 그런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었지만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훨씬 강한 흐름이었고요.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선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매수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해외 증시와도 연계돼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어떤 그 흐름, 매도세 이런 것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크게 좋아지는 흐름 자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그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시장은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약했죠. 코스닥은 강한 흐름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약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간밤에 그렇게 급등을 하고 호재성 어떤 이슈가 나온 그런 상태에서도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했다는 것이죠. 자, 장중에 장 초반에 급등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쭉 빠졌어요. 중간에 강하게 다시 반등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 없이 굉장히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가서는 마이너스까지 전환됐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모습이었었죠. 이런 모습은 시장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조정은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약할 흐름인가?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주던 장중의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습니다. 상승했었고요. 또 강한 흐름도 보였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죠. 이런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보면은 오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지수가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급등을 했었죠. 근데 월요일 급등은 상당히 좀 인위적이다 싶을 정도의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좋지 못했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으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시장이 해외 증시와 반드시 연동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너무도 그 다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흐름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해외 증시의 흐름이 워낙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반등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짧은 수익 실현을 수익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자금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지지 이런 게 확인이 되는 흐름이고요. 향후에 또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준다고 하면은 최소한 미국 시장이 지지된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월요일에 과매수가 나오고 그런 후유증이 나왔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후유증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반등이 나올 게 월요일 하루에 나왔다. 그래서 오늘 결국 보합분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향후의 흐름 자체는 역시 해외 증시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내일은 현충일로 쉬어가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이 남아있는데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금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추세는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추세 자체는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게 나오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단기는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해외 증시가 단기에 무너지는 흐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국 시장도
최소한 단기적으로 버티거나 소폭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세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하거나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폭등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뭐 해외 증시가 갑자기 정말 폭등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 강하게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 시장의 추세 자체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폭등세를 보인다거나 그런 흐름은 어렵습니다. 다만 버티고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장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